얘가 새 인천 유원지, 송도 유원지. 이 바다 지금 유원지라 글씨 써 있는 이쪽이 다 매립돼서 현재는 송도 신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어린이들에게는 추억의 장소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인선 협계 시절의 역 건물입니다. 이게 원래 송도역입니다. 그럼 현재 송도 해수욕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당연한 것이 지금 이렇게 빼곡하게 있는 게 다 중고차입니다. 이게 해수욕장 자리고 바로 건너편이 송도 신도시예요. 원래는 송도 국제도시를 지향해서 외국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외국 대학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수도권과는 독립된 자유경제구역 같은 거를 꿈꿨던 것 같은데 결국은 바다가 있는 강남을 지향했고 현재는 실제로는 서울 경기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주민이 이주되기보다는 인천 내에서 새로운 고급 지역을 찾아 움직이는 분들이 이쪽으로 와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인천은 끝없이 바뀝니다. 특히 인천은 간척을 해서 땅을 만들어서 택지 개발도 많이 했고 구도심도 많이 갈아엎고 하면서 특히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천 특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인천 특집을 4회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300만 도시 인천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두 번째 도시로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도시인데 4번으로 끝내는 게 좋을지 어떨지를 계속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방송하고 있는 2회 그리고 게스트를 모셔서 진행하는 3, 4회까지 보시고 인천 얘기를 좀 더 들어갈지 아니면은 시즌3 동남권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지를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면 제가 고민을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진행하는 인천 특집 2회째입니다. 인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1936년에 제작된 대경성부 대관이라는 이름의 지도입니다. 한반도에서 최초로 항공사진을 찍어서 만든 지도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지도랑 겹쳐도 딱 알맞게 맞아 들어가는 굉장한 정확성을 자랑하는 지도입니다. 이건 토미 마사노리 선생님이라고 한양대 건축학과에 계셨던 분께서 저에게 제공을 해주신 자료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성부라고 하면 지금의 서울시죠. 서울시인데 여기에 인천이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참고로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이북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책자로도 출판이 돼서 저도 답사할 때 여러분들을 안내해서 다닐 때 이 종이로 된 책을 들고 다니면서 여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여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책으로 구입하셔도 좋을 겁니다. 좀 무겁긴 합니다만.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경성이란 거는 사대문 지역과 용산 지역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 지역이 나옵니다. 하나가 인천입니다. 보시는 지금의 중구와 동구 쪽, 특히 중구 쪽이죠. 그리고 월미도 이렇게 인천에 들어오고 하나는 1936년도에 경기도에서 경성으로 편입된 옛날에 시흥군이었죠. 편입된 요 영등포와 흑석동 쪽입니다. 영등포 쪽은 지금도 이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흑석동 쪽은 유원지로 개발을 이렇게 하려 하다가 이걸 지금 갈아엎고 있는 게 흑석 뉴타운이죠. 이건 시즌 1 때도 말씀드렸고 시즌 3 때도 중간중간 서울 특집을 끼워 넣을 거라서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이야기. 이 대경성부 대관의 인천부 쪽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영등포, 경성. 영등포와 경성으로 간다. 영등포와 경성은 다른 취급을 했으니까요. 영등포 사람은 서울 간다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예정지, 피병원이라고 결핵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만든 병원입니다. 그리고 아사히 양조회사, 도산, 모모야마, 그리고 우각리, 지금의 우각동 문화마을이라고 도시재생 사업의 초기 모델을 이었던 데가 여기였죠. 인천 제1보통학교, 인천 제2보통학교, 상인천역, 이게 동인천입니다. 지금도 인천역 앞에 가시면 파출소 이름이 하인천 파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상이고 저기 하입니다. 이 상하는 뭐냐면 경성 쪽이 상,
경성 아닌 쪽이 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마네초라는 데를 휘어 감아 돌아가면 인천항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천역이 나오고 여기 진화영사관, 선은지점, 인천부청, 영국영사관 등이 있습니다. 각국공원. 여기가 지금 메가더 동상에 있는 곳이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거래소, 인천우체국 지금도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인천우체국 건물은 이렇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는 인천우체국 건물입니다. 보시면 인천명승, 인천축항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이런 식으로 건물이 원형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아마도 보존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한동안은 일제태권 전부터 때려 부수자는 식으로 흐름이 갔다가 이제는 남겨두고 기억하자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아마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고 이대로 추적하실 수 있을 거고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하시기에는 이 앞에 있는 손장원 선생님의 책이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인천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월미도를 보면요. 이게 재밌는데요. 묘도라고 고향의 섬이죠. 그 여러분 저때는 없었는데 한동안 교과서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이라고. 그 괭이부리 마을이라는 게 요 고향의 섬 묘도 앞에 있어서 고향의 마을이라고 했던 거죠. 그 포대가 있었다라는. 이게 지금의 북성포구라고 해서 여기입니다. 여기에 괭이부리 마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은 제철소 등이 들어와 있는 공업지대죠. 여기도 간척해서 공업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하고 참 많이 풍경이 다릅니다. 이게 1936년도의 상황. 한편 월미도를 보면 여기 보면 염탕욕장이라고 여기 바닷물로 목욕하는 해수탕이 유명했었어요.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 엽서에 있는 겁니다. 이게 월미도 풍경이고 인천 명승 월미도 산 위에서부터 해수탕을 바라보다라고 돼 있어서 여기가 말하자면 부산 해운대 쪽이 동네하고 아울러서 해수탕으로 유명한데 그런 식의 관광지였던 거죠. 그래서 여름 되면은 특급 관광열차가 오기도 하고 굉장히 명승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월미도 해수욕장에 대한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경인 지역이 확대되면서 더 거대한 관광지가 필요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송도 유원지죠. 송도 유원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최근에 구입한 책인데 1981년에 한국일보사에서 출판된 한국의 여로 제5권 서울 근교편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인천시는 이런 느낌이었다. 위에 부평, 계산동에 있는 부평 국민학교 운동장에 요근지와 어사대가 있다. 이게 부평 도호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평 수출공단, 여기가 주한염전이 있던 곳이고요. 바다와 낭만이 있는 섬, 작약도, 아베크 코스인 월미도, 오림포스 관광호텔, 내국인 카지노가 있는 걸 유명했었죠. 지금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연안 여객선 터미널, 현재는 위치를 옮겼습니다. 연안부두라고 하죠. 요 근처의 섬으로 가는 덕적도라든지 배를 탈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 여기가 새인천 유원지, 송도 유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 지금 유원지라 글씨 써 있는 이쪽이 다 매립돼서 현재는 송도 신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는 아직 협계 수인선 열차가 다니고 있어서 수인선의 종착역인 송도역이라고 적혀 있고 수인선 괄호치고 우리나라 유일의 협계 열차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쪽은 수원 방향이다라고. 이게 예전 40년 전, 42년 전이네요. 42년 전의 인천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봉공원이라고 있는데 인천 어린이들에게는 기억이 생생한 수봉공원입니다. 수봉대공원이라는 곳이에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출연하실 류기훈 기관사께서 찍으신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2005년 그러니까 아직 폐업하기 전에 자녀분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의 수봉공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흔히 보는 어디나 있을 것 같은 대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하는 그런 조그만 놀이공원인데 지금은 인천대공원이 있습니다만 인천 사람이 생각하는 인천이 작았을 때에는 여기가 인천에서 가장 재미있는 곳
이었던 거죠. 이랬다고 합니다. 참 흔히 보는, 저도 어릴 때 이런 데 갔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인천의 어린이들에게는 추억의 장소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 지도로는 이걸 바꿔드리면 경인선 열차가 이렇게 있고 제물포역 도화역 사이 아래쪽에 있는 수봉공원입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인천 구도심의 끝이었던 거죠. 그리고 송도 유원지입니다. 이 서울 근교 관광 코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송도 유원지 우선 지도를 보시면 송도 유원지 부근에서 참 여관 많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6번 버스 종점 무슨 정이 있고, 바다가 보이는 식당이라고 되어 있고, 송도 관광호텔, 송도 유원지에서 정문, 해수욕장, 낚시터, 각종 놀이시설, 보트장, 방파제, 그리고 아암도, 물이 빠지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음이라고. 그래서 아암도가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송도 유원지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목적은 인천 시민의 유락 장소가 아니라 경인 지역의 유락 시설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인이라는 게 거대한 개념이었던 거죠. 거대한 수도권, 지금에 말하자면 수도권 개념의 원형 같은 것으로 경인이라는 게 있었고, 경인 시민들의 관광지로서 송도 유원지가 개장을 했습니다. 인천 시내에서 남쪽으로 6km, 송도역에서 서남쪽으로 2km 되는 곳에 위치한 송도 유원지는 종합유원지다. 해수욕장, 낚시터, 보트장, 풀장, 방갈로, 천막촌 등이 있다. 그리고 서울과 인천 근교 시민들의 당일 코스로 좋고 2, 3일을 묵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 제 주변은, 저 어릴 때 서울 살 때는 주변 사람이 송도 유원지 간 사람은 없었는데 영등포라든지 서남부 분들은 많이 놀러 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안 관광도로를 따라 시원한 바다바람을 쐬며 30분 정도의 산책도 즐거우며, 썰물시는 도보로, 밀물시는 배로 건너갈 수 있는 570m 떨어진 앞바다의 아암도로 건너가 보는 것도 재밌다. 예전에 서울 경기권 사람들이 이 송도 유원지로 놀러 가기 위해서는 경인선 열차를 타고 와서 버스를 타고 오거나 수인선 열차를 타고 왔었습니다. 특히 수인선 열차를 타고 오면은 지금 보여드릴 이 수인선 송도역에 내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수인선, 개량한 수인선 송도역은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건 옛날 수인선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계단이 있고 건물이 있고, 들어가 보면 예전에 역으로 썼던 넓은 공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철로가 지금도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게 옛날 역 건물, 간이역이죠, 말하자면. 보시면 여기에 송도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철도청이 가지고 있다가 민간에 그러니까 매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간이 가지고 계신데, 이 가지고 계신 민간인께서 의식이 있으셔서 이거를 손대지 않고 원형 그대로 놔두셨고, 여기서 발견됐던 문서들도 철도청에 연락해서 보시라고 했고, 그리고 잘 보존하셨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아마 역사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인선역이 소래포구부터 쭉 송도까지 있었는데 다 없어졌거든요. 남인천역이라든지.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인선 협계 시절의 역 건물입니다. 이런 뜻 있는 민간인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 송도역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것이 이런 급수탑이 남아 있습니다. 급수탑이라는 거는 옛날 증기기관차 시절에 나무를 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수원역 남쪽의 옛날 수인선 경부선 급수탑이라든지 많은 급수탑이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같은 경우는 연천역 급수탑이 문화재고요. 이 송도역 급수탑은 특징이 돌로 만든 게 아니라 철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거의 전국에서 유일하지 싶은데, 그래서 이것도 잘 보존이 돼 있고, 그리고 요 아래쪽에 땅을 파보면 옛날에 열차가 들어오면 돌려가지고 방향 바꿔서 내보내는 그런 회전판도 현재 남아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 이쪽이 역사관으로 개장되면 이 모든 걸 정비해서 아마 예전에 협계 수인선 시절의 모습을 재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원래 송도역입니다. 그래서 이 앞은 송도 해수욕장으로 가는 유흥가였죠. 지금의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이게 지도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인천 지도가 익숙하시지 않으시겠습니다만, 보시면 여기에 수인분당선 송도역이 있습니다. 현재 송도역은 조금 예전 송도역은 좀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고, 이 앞이 예전에 송도 그러니까 역전 상가 지역, 역전 마을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역에 내리시면 여관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이었던 거죠. 이렇게 쭉 따라 걸어가면 여기가 옛날 송도 유원지인 겁니다. 현재 송도 역이 폐쇄된 다음에 한동안 상권이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노후화가 진행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얘기도 한동안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진 빌라 재개발 시상을 알려드립니다. 해제 동의서 접수도 많이 했었고 한참 답사할 때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개발 결사 반대라든지 곳곳에 이렇게 재개발 결사 반대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2020년입니다. 이때 재개발 들어왔었으면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에 재개발 조합들 무너지는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년이면 한참 이제 상투 일단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해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집을 보러 갔었습니다. 집이 앞에 이렇게 화분도 놓고 인상적이어서 갔는데 여기도 집 앞에 재개발 결사 반대라고 붙어 있어서 이 동네 살벌하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사라지고 송도 해수욕장이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하고 지금 현재 중고차 매매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능을 바꿔버리면서 마을이 중간에 끼어서 이도저도 못해지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공경을 겪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럼 현재 송도 해수욕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송도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당연한 것이 지금 이렇게 빼곡하게 있는 게 다 중고차입니다. 이게 해수욕장 자리고 여기 아암도가 있고요. 아암도 바로 건너편이 송도 신도시예요. 그리고 다 버리고 그러니까 해수욕장으로서의 멋이랄까요? 경관이랄까? 풍경이랄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다 중고차 단지가 돼버렸고 아까 보여드린 관광지의 모텔, 호텔, 여관 등이 현재는 이 중고차 바이어들, 특히 중동 쪽에서 많이 오신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중도적 바이어들이 장기간 투숙하는 건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송도 유원지 예전 송도 유원지 가시면은 아마 이 건물을 가시게 될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라고 유명한 작전이죠. 6.25 전쟁 때 전황을 바꾼 그 기념관이 있어서 많이 가시게 되고 가보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거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서 바라본 송도 옛날 송도 유원지, 현재 중고차 매매단지, 그리고 그 너머의 송도 신도시입니다. 이 기념관에 올라가는 게 좀 힘듭니다. 계단이 꽤 높아서 힘들긴 한데 뷰가 좋기 때문에 촬영하시는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인천 시립박물관도 있기 때문에 함께 가보시면 좋을 거고 이 시립박물관과 기념관에서 내려오시다 보면 각종 모텔들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모텔 여우비 옆에 상황을 아시겠죠? 아랍어와 영어로 저렴한 객실이 있음. 장기 투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랍 지역 바이어들이.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 오는 곳이면 다 있는 모바일폰 광고고. 저 너머가 송도 유원지 옛날 정문입니다. 근데 이게 한참 코로나19 심할 때여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라 써 있는데 아랍어와 영어로 적혀 있어요. 이쪽은 그래서 아랍타운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케밥도 알라딘 케밥 이게 맛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당도 많았습니다. 그때 바빠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는데 맛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송도 유원지 때 출입문. 그 예전에 유원지 가면 꼭 이런 거 있었죠. 비둘기 길러가지고 내보내는. 요즘에는 이제 비둘기가 환경 파괴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축제 때마다 비둘기를 풀어주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많이 했었죠. 그걸 기르는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티켓 팔던 티켓이라 써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상거래하는 곳이니까. 예전에 이런저런 관광 상품 팔던 곳이 현재는 수입 매트리스 전시장 또는 핸드폰, 환전 가게로 바뀌어 있고요. 이때 한창 코로나19가 터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외국인이 뜸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쯤 아마 활기가 되돌아왔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문을 뒤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차들이 있는데 다 중고차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유원지 근처에 땅이 있는데 땅이 좀 토양이 오염돼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시하고 모 업체가 장기간 분쟁을 벌였던 땅입니다. 여전히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여드린 사진이 아암도예요. 예전에는 해수욕장에서 썰물 때 걸어서 갈 수 있다라는 섬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내륙의 산이 되어버렸죠. 간척지를 많이 답사하고 다니는데 답사할 때마다 이런 풍경 많이 봅니다. 평평한 땅 위에 조그만 산이 있어요.
그럼 저거는 옛날에는 배도 안 다니던 낙도였던 거죠. 그래서 암도로 올라가면 여기 작은 암초가 있고 암초 너머로 송도 신도시가 보입니다. 이렇게 참 여기는 아직까지 암동은서는 예전에 해안선 풍경을 남겨놔서 그 원형이 비교적 남아있는 해안선 너머로 펼쳐져 있는 송도 신도시의 풍경이 참 이질적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기도 하고 2000년대 초인가 한참 송도 신도시 간척할 때 갔었어요. 그때 갔는데 인천의 특유의 바다 안개, 그러니까 자욱하게 끼어 있고 끝없이 평평한 땅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채운다고 하는데 언제 다 찰려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영종도 때도 그랬습니다만 송도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보면 아직도 좀 안 찼죠. 이런 식으로 언제 찰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송도 국제도시를 지향해서 외국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외국 대학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수도권과는 독립된 어떤 자유경제구역 같은 거를 꿈꿨던 것 같은데 결국은 바다가 있는 강남을 지향했고 현재는 실제로는 서울 경기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주민이 이주되기보다는 인천 내에서 새로운 고급 지역을 찾아 움직이는 분들이 이쪽으로 와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원래 꿈과 현재를 봤을 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암동 한번 가보십시오. 차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멋졌어요. 이게 송도 해수욕장의 현재다. 한편 인천 하면은 염전이 유명합니다. 염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 게 그럴 거예요. 쫙 펼쳐져 있고 땅 구획구획 그어가지고 수레로 물 끌어올려서 긁어가지고 하는 그랬던 염전인데 원래 조선시대까지의 염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끓이는 자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구한말에서 식민지 초기에 대만 총독부, 일본 정부의 대만 총독부에서 타이완에서 하던 지금의 염전 방식을 조선으로 가져왔죠.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적용한 데가 주안입니다. 1977년도에 부평구와 주안역 근처의 지도인데 주안역 있고 위에 군의 소금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염전이 있다 보니까 소금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대한염업사무소, 대한담배인삼공사처럼 염전도 공사가 운영했었죠. 예로부터 동아시아 쪽에서는 소금과 철, 담배 인삼 등은 국가가 관할해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뜯곤 했었죠. 위쪽에 보이는 땅들이 지금 지도상으로는 뭐 금호 실업이니 아주 화금 공업이니 하는 식으로 공장으로 바뀌었지만 대부분 염전이었습니다. 십정동이라든지 가좌동 이런 데들. 예전에 갯골이 있고 염전이 있던 곳이 이렇게 바뀐 거죠. 현재는 이름이 바뀌었지만 유엔교라고 하는 다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금 가보시면은 답사가 가능해요. 예전 주안염전이 한반도 최초의 염전이 있던 곳은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뻘이었다가 염전이 됐다가 공장 부지가 됐다가 현재는 또 용도가 바뀌어서 자동차가 되어 있는. 여기 저 너머는 옛날에 바닷가였죠. 여기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터라고 인천 직할시 북구 십정동, 지금은 현재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입니다. 구한말 융희원년 나라에서 천일염전을 계획하고 주안에 일정보에 천일시험염전을 만든 것이 시초가 되어 1911년에는 99정보의 천일염전을 완성함으로써 이곳이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지가 되었다. 나라에서 했다기보다는 통감부가 한 거죠. 어쨌든 여기가 최초의 천일염전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도 이런 식으로 염전골 마을센터라는 식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주안 쪽의 지도를 보시면 이 북쪽에 옛날 염전을 매립해서 국가공단을 만든 곳은 반듯반듯한데 그 아래쪽과 오른쪽으로 꾸불꾸불한 땅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바다였던 거예요. 바다고 이게 원래 해안가였던 겁니다. 이게 해안가고 그 너머에 반듯반듯한 곳은 예전에 염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땅이지만 예전에는 다 여기 바다였다. 그리고 여기 주안역, 경인선 따라서 아슬아슬하게 바닷가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경인선은 바닷길을 따라가던 열차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땅으로 꽉 차버렸죠. 그러니까 어디가 안 그렇겠습니까만 인천은 참 간척을 통해서 원래 땅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바뀐 곳입니다. 그 부평 국가단지 산업단지의 끝에는 이렇게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전에는 인천역부터 해서 북해안선 열차가 다녔습니다. 북해안선 열차 하면은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죠. 고양이를 부탁해라고. 그게 그 북해안선 열차 주변에서 찍었었죠. 제가 2000년대 초에 답 샀을 때에는 철길도 남아있고 그 굴 까던, 겨울 되면 굴을 까거든요. 어머니들이 굴 까던 굴막 집도 남아있었는데 최근에 다 철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정부에서 도와줘서 이제 깔끔한 집으로 바꿨고, 일부 바닷가에 있는 굴막 집들은 다 헐어냈죠. 예전에 평안도나 황해도 또는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북한에서 피난민들이 왔을 때 인천 바닷가에 모였어요. 와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온갖 일을 하다가 이 굴을 까는 일도 했죠. 그래서 인천에서 요 바닷가 쪽에 있는 굴막집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피난민의 상징 같은 건데, 그게 이런 식으로 사라져가는 건 좀 아쉬움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 지도는 1977년 인천 남동염전이라는 곳입니다. 고잔동, 인천 고잔동이고요. 남동염전 3구 저수지. 이 물을 모아뒀다가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저수지가 다 있습니다. 이 남동염전이 보시면 여기 대한염업 염전창고라고, 이게 현재의 남동공단입니다. 보시면 지금 파란 지붕이 보이죠? 이게 전부 염전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바닷가 아무것도 없던 뻘밭이었고 염전이 됐다가 공업단지가 되는. 예전에 여기에 지금도 인천 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만 결핵 환자들의 휴양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기가 맑은 곳이었다고 해요. 그랬던 곳이 남동공단으로 바뀌면서 공기가 안 좋은 곳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결핵 환자들이 휴양하던 곳이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바뀌기도 하고, 한방마을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동네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엽서를 보겠습니다. 인천 명승 그린 엽서. 이게 항공사진으로 본 인천항입니다. 인천항과 간척 지역 보시면은 위쪽에 산악 지역과 아래쪽에 매립한 곳이 뚜렷이 구분되죠. 그 열차들이 들어와서 화물을 나르는 것도 보이고요. 보시면 인천 명승, 하늘에서 본 인천 선거 앞 인천시가지인 거고, 요거는 다리에서 월미도를 바라보다. 인천 쪽에서 월미도를 바라본 풍경이죠. 이렇게 길이 이어져 있었던 거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인천 우체국, 쌀을 나르던 풍경입니다. 인천항에 배가 들어오는 장면이고요. 요게 이제 일본 신사가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인천 명승 중 하나가 동공원이라는 데였습니다. 만국공원이 있고 조계지, 그 옆에 동쪽에 있는 공원이라고 해서 동공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의 인천 여자상국고등학교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지금도 이렇게 돌이 하나 남아있어요. 개항기념이라고. 여기가 일종의 일본인들이 자기들이 와서 인천을 개항했다는 거를 기념하는 공원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여고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코로나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예전에는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답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인천 여상 안에 들어가면은 식민지 시기 때 동공원 시절의 성물들, 뭐 석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자료는 이런 엽서입니다. 한 장짜리입니다. 이게 물에 번져가지고 잘 알아볼 수가 없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 인천. 이 한국은 지금의 한국이 아니라 옛날 대한제국 때 한국입니다. 38년 7월 24일. 이 38년이 뭐냐면 메이지 38년. 그러니까 1905년입니다. 러일전쟁 때죠. 그때 엽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옥션 보다가 신기해서 구했는데, 보니까 인천에 왔던 일본인이 인천에 물가를 하나 적어놓은 거예요. 두부는 가격이 이런데 일본에 비하면 싸다 비싸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읽기 쉬운 걸 보면은 토후라고 두부가 내지, 그러니까 일본보다 2배 정도 비싸서, 또는 2배 정도 커서 한모의 오전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적어놔서 꽤 재밌는 자료다 생각을 했습니다. 좀 알아보기만 쉬우면 좋을 텐데 물에 좀 젖어 그렇습니다만, 인천에 와 있던 일본인이 기후현, 그 오다 노부나가 관련지죠. 이 기후에 보냈던 이런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인천 박물관에 기증을 할까 생각도 있습니다. 요건 제가 가끔 소개했던 자료입니다.
경성 관광 안내 팜플렛인데 1920년대입니다. 경성 관광협회에서 제공한 팜플렛인데 보면은 경성에 오신 일본인들이 어떻게 여행하면 좋겠냐 코스를 셋으로 나눴어요. 반나절 코스 때는 서울 경성역부터 남대문, 조선신궁, 창경원, 경복궁, 총독부, 덕수궁을 보시면 된다. 1일 코스 때에는 조금 더 봐라. 장충당 공원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그리고 이제 이틀차가 되면 파고다 공원에 갔다가 종로도 가고 총독부 도서관 갔다가 오후에는 영등포 공장가 구경하고 그다음에 인천에 가고 개성도 가고 고양 벽제관도 가고 세검정 등을 구경하신 다음에 오시면 1박 2일이 된다. 그 개성이 지금도 서울에 택시 타면 사실은 얼마 안 걸리거든요. 뭐 돈 한 10만 원 좀 나올 겁니다. 인천도 그런 감각이었던 거죠. 거꾸로 여러분이 서울에서 인천 가는 생각으로 개성에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감각인 거죠. 마찬가지 감각으로 철원도 갔던 거고. 이렇게 인천은 대경성의 일부 또는 경인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다. 이건 또 제가 가끔 소개하는 자료인데 우체국에서 이런 식으로 스탬프를 찍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독특한 마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경성역 앞은 남대문과 전차. 최근에 경복궁 앞에서 전차 철로가 꽤 많이 발견됐는데 다 걷어냈었죠. 용산 한강 인도교랑 노들섬에서 배 띄우는 거, 그리고 목조로 된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합니다. 용산역 건물. 이건 6.25 때 파괴됐죠. 그리고 조선 총독부 군내. 이건 없어진 중앙청 건물입니다. 어릴 때 여기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2층에 방구대 안각화 그려져 있고 탁본 찍어서 전시해 놓고 한 걸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게 인천입니다. 인천하면 바다인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인천의 항에서 월미도로 걸어가는 뱃길, 저 너머에 해수탕, 이게 인천 상징이었습니다. 설명을 보면 제방으로 인천 시가지와 붙어있는 월미도를 그리고 해수탕과 소월미도 등대를 배치시켰다라고. 본 김에 수원은 수원 화성 그려져 있고 내금강, 장안사, 고저. 그리고 아까 고양이섬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 고양이섬 말씀드렸습니다. 지도로 다시 한번 보면 인천 계양장 쪽이죠. 쪽에 북쪽에 여기 묘도라고 있습니다. 그 제염소가 있고 송현리, 화평리, 요 화수화평동이라고 하는데 요 근처를 여기 요즘에 재건축 문제로 꽤 시끄러운 곳입니다. 이 묘도가 지금의 괭이섬인 거고 괭이부리 마을이 된 건데 그 동네가 이런 풍경이에요. 저도 답사라는 게 있습니다만 이 좋은 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의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공장이 있고 피난민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뤘죠. 그쪽에 어린이 학교가 있는데 지금도 페이스북으로도 정보를 발신하고 계셔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동네라는 책을 내셨어요. 참 이게 짠한 시라서 제가 답사책인 갈등도시에도 소개를 했었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묘도와 괭이부리 마을을 잘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시 제목은 노후 불량 주거지역. 우리 동네를 대한민국 정부는 노후 불량 주거지역이라고 한다. 이 노후 불량 주거지역은 일제강점기 공장 노동자들의 집단 합숙소, 일명 아카사키촌, 적기촌에서 시작되었다. 바닷가를 끼고 일본군의 잠수함을 건조하고 무기를 만드는 군수공장이 있었고 등등등.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피난민들이 내려와 갯벌을 맨손으로 간척하기도 하고 근처 낮은 산에 토구를 파서 살기 시작하면서 동네에 꼴을 갖춰 나갔다. 이 지역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후 불량 지역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쇠락하기 시작한다. 젊은이들을 떠나면서 동네는 점점 공동화되었고 IMF를 거치면서 아파트와 공장으로 둘러싸인 이 외딴 섬으로 작은 낮고 불량한 이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세상은 우리 동네를 불량한 사람들이 사는 불량한 동네라고 한다.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서름을 몸뚱아리 하나로 감내해야 했던 식민지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불량하다. 거적대기 몇 장으로 세상의 폭력을 막아보려 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은 불량하다. 경제발전이라는 허울 아래 목재공장에서 목도질을 하고 밤새 미싱을 돌리며 좁은 판잣집에서 피곤한 몸을 누이던 우리 형 누이들의 삶은 불량하다. 세상에서 내쫓겨 다시 우리 동네로 숨어든 천민의 아이들, 동네에 있는 3평의 공간이
가장 크고 자유로운 놀이터인 우리 아이들은 참으로 불량하다. 한밤에 조금씩 나무를 주워 만든 집에 수도가 들어왔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말하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의 삶과 그 집에서 나머지 삶을 마치고 싶어하는 할아버지들의 삶은 참으로 불량하다. 한화솔루션의 사업부별 매출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3프로TV 데이터센터. 이게 아마 인천 구도심의 상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갈성도시에서도 소개를 했었고 오늘도 다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방금 재개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 괭이부리 마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이 꽤 거대하게 마을이 있다가 일부 지역을 공공주택으로 임대주택으로 개조를 한 다음에 살던 분들을 재정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가보면은 임대주택 아파트가 있고 분양도 있겠습니다만 있고 한쪽에는 예전 건물이 남아있는 공존하는 형태고 원래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재건축 재개발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역이지도 않은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참 보시다시피 수많은 인천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제가 도시아사 시즌2에서 세종, 청주, 대전을 각각 거의 10몇 회씩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300만 도시 인천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4회 정도로 말씀드린다는 게 참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난 시간과 이번 2시간 동안은 인천에 대해서 아주 개설적인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은 저희 답사 동료들과 함께 우리는 답사를 하면서 뭘 보고 있고 임장하면서 뭘 보는가를 말씀드리고 그 뒤에 여러분의 반응을 봐서 여러분이 반응을 주시면 시즌3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인천 얘기를 하든지 3를 하는 중에 조금씩 다시 인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인천은 참 짠한 곳입니다. 좋아하는 곳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기회가 많을 겁니다.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인천 구도심에서 송도, 그러니까 신도시 말고 바닷가 송도 쪽으로 가는 옥년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 수인선 협기열차가 다니던 곳인데 2018년에 답사를 했을 때 이렇게 홍어집이 있었어요. 그 동네가 홍어촌으로 유명한 곳인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던 시점이라 이런 식으로 홍어집이 있었고요. 옛날 옛날 수인선 철길, 그러니까 지금 수인선은 다릅니다. 이런 집이 있었는데 집 앞에 93년 8월 24일에 여기 시멘트 까셨다고 이게 손으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미 철거되기 시작한 홍어촌 마을들, 문만 남아있고 집은 사라진 이런 풍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구점도 문을 닫았고 이런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리고 2020년에 다시 갔을 때에는 제가 봤던 그 홍어촌 건물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90년대 시멘트 깔았다고 적어놨던 그 집주인이 사셨던 집도 이렇게 사라졌고 이런 식으로 옛날 수인선 길도 사라지고 이런 마을들이 조금밖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현재 어디냐면은 지금 보시면 뭔가 텅 비어 있죠. 예전 2008년 지도를 보면 뭔가 마을이 많습니다. 옥년 여자고등학교 주변으로 해양 경찰서라든지 집도 많았는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용현 하객 1블럭 도시개발 사업한다고 다시 포함시켜서 이 동네 요즘에 개발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토양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개발에 휘말려서 제가 사진 찍었던 그 집이 요쯤에 있는데요. 옥동교회에 있고 그 현재는 이런 집들에서 사라지고 텅 비었습니다. 보면 다 집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요건 요즘 집이겠지만 아마 식민지 시대 집도 있는 것 같고 역사가 깊어 보이는데 인천 시민들로서는 구도심에서 요 동네를 통과하면 이제 바닷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천은 끝없이 바뀝니다. 제가 인천을 답사를 한 게 20년이 넘었고 사진을 남기기 시작한 거는 10년 좀 넘었습니다만 그 사이에도 참 많이 바뀌었어요. 어느 도시가 안 그렇겠습니까만 특히 인천은 간척을 해서 땅을 만들어서 택지 개발도 많이 했고 구도심도 많이 갈아엎고 하면서 특히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극히 일부를 소개해드렸고요. 기회가 닿는 대로 조금 더 구석구석 최근에 주안동 같은 곳이 좀 개발을 한다고 시끄럽기도 하고 대규모로 인구 이동도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만 하객동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회 닿는 대로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분과 함께 인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재밌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